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해주고 상대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아, 잘했다. 이런 안도감이 드는 그런 순간들. 이게 바로 회피형의 도파민 루트의 시작입니다. 회피형은 성장 과정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패턴을 배웁니다. 어릴 적 부모가 불만이 많았거나 집안의 공기가 늘 긴장되어 있던 아이는 이런 걸 느껴요. 내가 뭘 하면 엄마가 웃네. 내가 참으면 집이 조용해지네. 그때 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반복되면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도파민이 터지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걸 표현할 때마다 분위기가 깨졌고 반대로 자신을 억누를 때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피형은 억지로 끌려가는 희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런 희생 속에서 보상을 느낍니다. 상대가 미소 지을 때 그 순간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신호가 뇌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이 루트 안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에서 도파민이 나오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기쁨이 의무로 바뀌면서 보상은 사라집니다. 상대가 웃던 자리에 불평과 요구가 쌓이면서 도파민은 차단되게 되고 대신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그러면 회피형은 점점 지치고 결국 거리를 둡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피형의 사랑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사랑일 때 도파민이 터진다. 하지만 강요되는 순간 도파민을 멈춘다. 그게 회피형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이유이자 멀어질수록 오히려 편안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연애 초반의 회피형은 의외로 따뜻하고 헌신적입니다. 상대가 웃을 때마다 자신이 존재감을 느끼고 내가 해냈다라는 보상감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도 달려나가게 되고 힘든 일도 도와주고 자신의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상대를 챙깁니다. 하지만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도파민이 터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상대가 점점 더 감정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이때 생깁니다. 넌 왜 표현을 안 해? 왜 네 속마음은 말하지 않지? 넌 왜 나한테 기댈 줄을 몰라?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회피형은 불안보다 압박을 먼저 느낍니다. 왜냐면 그들의 뇌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이렇게 보상이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감정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면 그 순간 도파민이 아니라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긴장, 선택권이 사라지는 불안, 회피형에게 이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거리를 두는 것, 연락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회복하려 합니다. 혼자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때 그 순간 도파민이 다시 터지게 돼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유지하되 감정을 닫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요구에 억지로 맞춰줄수록 자발적 희생의 보상은 사라지게 되고 의무감만 남아요. 그때부터 회피형은 감정 표현을 멈추고 대화가 건조해집니다. 상대는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도파민 회로가 멈춘 거예요.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형의 이별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랜 고갈의 끝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고 불만과 감정의 요구만 이어질 때 회피형은 서서히 탈진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형은 떠난 뒤 완전히 끝내지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대를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애착은 뇌에 각인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SNS를 살피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의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율성의 재확인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회피형의 도파민 루트의 진짜 잔인함이에요.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고
멀어질수록 다시 끌립니다. 상대가 매달릴수록 멀어지고 거리를 둘수록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조.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재회의 전략은 어떨까요? 단순합니다. 회피형의 도파민 루트를 다시 선택의 감각으로 자극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기뻐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넌 날 선택해야 돼. 이런 압박이 아니라 넌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네가 선택한다면 더 좋은 그림이 될 거야. 이 메시지가 회피형의 뇌에는 자율성의 신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터지는 도파민이 회피형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절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 폭탄, 감정 호소, 이건 코르티솔만 자극하는 거예요. 회피형에게는 숨 막혀,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나의 일상을 단단히 세워야 돼요. 자율성을 지켜주는 태도가 곧 매력이 됩니다. 회피형이 돌아보고 싶어지는 순간은 내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보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만이나 분노 대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대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설계하세요. 회피형의 도파민 루트는 상대의 웃음, 나의 기쁨, 도파민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 순간 회피형의 뇌는 과거에 익숙한 보상 루트를 다시 떠올립니다. 세 번째는 애착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회피형은 떠나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이 다시 연결을 원하게 되고, 이때 내가 변해 있지 않다면 다시 같은 결말이 반복되거든요. 과거엔 감정을 요구했고 상대를 바꾸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나는 너를 강요하지 않아. 네가 선택했다면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 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메시지가 회피형의 도파민을 다시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회피형과의 재회는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거리 속의 설계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변했고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며 작은 보상을 설계하는 것. 그 순간 회피형은 다시 도파민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회는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도파민의 설계입니다. 회피형의 뇌가 너와 함께할 때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재회의 핵심입니다. 회피형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 속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감정을 밀어붙일 때 도파민은 멈추고 코르티솔이 폭발하지만 자유와 선택이 보장될 때 도파민은 다시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널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돌아온다면 나는 새로운 내가 돼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할 때 회피형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재회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 루트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인다면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